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스튜디오의 우혁준 이사입니다. 비디오 스튜디오 에듀케이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배포를 하는 이 전체적인 운영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동영상 커뮤니케이션, 동영상이라는 포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시는 니즈가 있으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비디오 스튜디오와 함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동영상으로 통하는 시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잠재 독자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유튜브 컨슈머 인사이트에 따르면요. 이제 90%의 유저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브랜드를 발견한다고 하고요. 유튜브는 놀랍게도 네이버에 이어서 국내 2위의 검색 엔진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 마련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면 동영상은 거기에 한 10배, 10시간 정도가 투여되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 때 어떤 장벽들에 겪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기획. 뭔가 스크립트를 쭉 만들어내고 여기에 어떤 장면을 넣지, 뭐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지, 이런 기획하는 과정부터 우리는 어려움을 첫 번째로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프리미어와 같은 전문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 이 역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내면은 또 역시 배포할 때도 우리 독자들의 성향을 고려해서 적절한 채널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즉, 기획하고 배포하는 전 과정에 진입장벽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 기획 단계, 그리고 제작 단계, 배포 단계에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영상 기획 단계입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기획할 때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누구에게 보여질 것이냐를 먼저 염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강의 영상을 만든다고 하시면 이미 보게 될 독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생각하지 않으실 수는 있는데, 유튜브에 컨텐츠를 배포하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을 영상화해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유효한 키워드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워드라는 거는 대중들이 실제로 검색을 해보는 그런 단어들을 찾아내는 건데요. 실제로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워드랑 매칭이 잘 안 돼서 버려지고 있는 컨텐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 때 기획 단계부터 키워드까지 고민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한두 개 정도 컨텐츠를 만들다가 금방 포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계속 다음 주에는 뭐 올리지?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컨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힘이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많이 목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문 지식을 좀 반복적으로 그렇게 시간 많이 안 들이고 컨텐츠화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나만의 좀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1회, 2회 이런 식으로 포스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이제 키워드를 먼저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vidiq 같은 솔루션을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이 키워드의 검색 볼륨, 그 다음에 경쟁 난이도 이런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또 키워드도 이 니치한 키워드일수록 처음에 채널을 시작하는 입장에선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라는 키워드는 이제 컴페티션이 한 미디엄 정도 되지만, 뭐 주방 인테리어로 하면은 로우, 뭐 구축 주방 인테리어로 하면은 로우에서 조금 더 낫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니치한 키워드 먼저 해서 우리의 컨텐츠를 상위 노출시키고, 또 우리 컨텐츠를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먼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당장 채널을 만들자마자부터 뭐 조회수라든지 뭐 유튜브 알고리즘에 뭐 선택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특정 키워드를 만들어 냈을 때 우리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이런 거에서 재미를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뭐 키워드 로드맵이라고 하겠습니다. 엑셀로 이렇게 우리한테 유효한 키워드들을 쭉 적어 놓고 뭐 1주차, 2주차, 3주차 하면서 현재 몇 위에서 노출되고 있는지 이런 걸 관리하면서 좀 조금씩 성과를 만들어 나가시면 훨씬 더 재밌게 채널 운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할 때 이 소재 고갈 문제 때문에 많이들 포기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께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전문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전문 지식을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보고 이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런 지식 동영상, 정보성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것도 하나의 지식을 한 편에다가 다 넣는 것이 아니라 딱딱 짤막한 형태로 쪼개 가지고 꾸준히 컨텐츠를 업로드 하시는 걸 목표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제 제 이 세션이 끝나고 실제 비디오 스튜디오 관련해서 더 깊게 배우시겠지만, 어떤 컨텐츠인지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유튜브 상위 노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검색량에 있는 키워드 찾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쳐보면 예상 검색어들이 뜨는데요. 이것들은 유저들이 최소한 검색은 해보는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검색량이 아예 없는 키워드들도 있으니 꼭 유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디아이큐 같은 솔루션으로 키워드의 경쟁 난이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채널이 아직 작다면 경쟁 난이도가 낮은 키워드를 우선 공략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업로드할 때 내용을 충실히 적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틀, 그리고 텍스트 설명란까지 키워드를 반복 노출하면 좋고요. 타임스탬프 기능을 이용해서 유저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 버튼을 눌러 우리 콘텐츠와 관련된 태그들 몽땅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만드셔서 업로드를 하신다면 분명히 성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전업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더 알리기 위해서 우리 뭐 채널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전문 지식을 더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활동인 만큼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 항상 반복 활용성을 생각하면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교수님들이시니까 케이스 스터디 이런 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을 하면,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이제 오프닝이 있겠죠. 뭐 무슨 TV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오프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케이스 스터디의 대상이 되는 뭐 기업 혹은 뭐 단체, 개인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가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어떤 상세의 내용, 뭐 이런 특징이 있었다, 이런 특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뭐 마지막으로 뭐 좋아요, 그 구독, 댓글 뭐 부탁드립니다. 요 부분 아우트로가 있을 겁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지어서 틀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 오프닝이랑 아우트로는 그냥 그대로 쓰실 거고, 기업 소개하는 것도 틀은 고정돼 있으니까 기업명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면 사람 이미지만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반복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사고를 해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제작 파트인데요. 이제 제작은 다음 세션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테니까 좀 미리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비디오 스튜는 무조건 텍스트 스크립트로,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미리 다 텍스트로 쭉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밀어 넣으면서 시작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 기사 기반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이 뉴스 기사 주소를 복제를 해오고요. 그 비디오 스튜디오에서 URL을 넣는 모드를 이용해서 이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웹사이트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거기 들어가 있는 이미지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스크립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 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이제 하나의 문장도 길고. 근데 우리가 실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말이 짧습니다. 하나의 문장도 짧고. 이렇게 지금 계속 조금씩 가다듬으면서 길이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문장이 한 줄이 하나의 슬라이드로 이제 자동 자막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내용에 맞춰서 호흡을 끊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 스크립팅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는 비디오 스튜디오의 텍스트 투 비디오, 이 텍스트 모드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밑에 자막을 쫙 가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다음으로 눌러서 배경음악을 고르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사이즈를 고르고요. 그다음에 AI 보이스까지 고르는 부분은 지금 편집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고, 전체 미리 보기를 잠깐 해볼게요. 전문가 에펠탑 긴급 보수 필요. 무슨 일? 나는 에펠탑을 질투해야 한다. 에펠탑은 나보다 더 유명하다. 1889년 완공 이래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 되면서 창조자인 귀스타브 에펠로 하여금 이처럼 자주 섞인 발언을 남기게 했던 에펠탑이 보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4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작업은 이것들을 마무리 편집하는 단계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 장은 이 썸네일이라서 삭제를 했고요. 이제 전체를 선택을 해서 이제 폰트를 다른 폰트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바꿔주고 이제 뭐 편집을 하는 모습입니다. 글씨 효과도 바꿔줬고, 지금 첫 번째 장은 이 어떤 사람이 말을 한 거라서 일부러 뒤에 영상을 없애고 약간 지식 채널 2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나레이션도 없애고 뭐 약간 이렇게 일부러 설계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조자인 귀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다가 이제 붙여넣기 해서 곧장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배치하고 파워포인트 쓰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 에펠탑 부식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막 가져다가 이제 붙여넣는 장면이에요. 이미지나 이런 백그라운드 스톡을 넣을 때는 꼭 한 슬라이드에 하나씩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안 좋고요. 이 내용 흐름에 따라서 좀 3-4 문장 정도의 하나의 영상, 하나의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내용의 흐름과 맞춰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이제 이미지를 배치를 하고 이런 모습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로고도 이제 이 원문 로고를 갖다 넣고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전체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이제 로고를 한 번에 배치를 했어요. 1889년 완공 이래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 되면서 창조자인 귀스타브 에펠로 하여금 이처럼 근데 이 부분에서 에펠로 하여금 이 부분이 이상해서 지금 텍스트 자동 인식을 끄고 이 띄어쓰기를 막 바꿔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조자인 귀스타브 에펠로 하여금 이처럼 자주 섞인 발언을 이렇게 남기게 하면 했던 훨씬 에펠탑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서 마무리 편집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제 다음 세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저는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영상까지 만들어졌다면 이 만들어진 영상을 결국에 뭐 유튜브겠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릴스 아니면은 뭐 틱톡 이런 미디어들에 배포를 하셔야 되는데 유튜브가 가장 대형 채널이니까 이 유튜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팩터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이 랭킹 팩터입니다. 즉 어떤 뭐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검색을 했을 때 뭐 그런 레시피나 만드는 영상들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어떤 영상이 1위를 차지하느냐에 대한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이제 네 가지인데, 시청 지속 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본 비율이 높은지, 그 다음에 보고 나서 댓글을 달아서 참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영상을 보자마자 이 채널 마음에 들어 해서 구독을 눌렀는지, 그 다음에 우리 채널 자체의 총 시청 시간, 이것들이 이제 상위 노출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총 시청 시간은 이건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뭐 하루아침에 성장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좀 꾸준히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변수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꾸준히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주에 1회든 2회든 정해진 타이밍에 업로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니치 키워드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가 검색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나의 이 전문 지식에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보네 라는 것들을 계속 발굴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니치 키워드란 말은 검색량은 많지 않아도 상위 노출되기 유리한 그런 키워드들을 계속 찾아서 도전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기술적인 것들인데, 이 제목을 적을 때 제목에 꼭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는 사실 썸네일이 다예요. 그래서 썸네일에 이 컨텐츠를 봤을 때 우리 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효용이 뭔지를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드는데 대부분 지쳐서 이 텍스트 설명란을 많이 스킵을 하시는데, 이 텍스트 설명란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는 거. 근데 여기서는 또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영상이란 건 결국에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텍스트 설명란에 모든 내용을 다 적어버리면 영상을 볼 이유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딱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 그리고 텍스트 설명란은 제일 좋은 게 타임스탬프입니다. 뭐 000초에 시작했고 뭐 10초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뭐 1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유저들이 전체 흐름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딱딱 찍어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이 기획 방식, 그 다음에 제작 방식, 그 다음에 배포 방식, 이걸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SEO 공략 사례인데, 뭐 비대면 바우처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키워드들을 선정을 해서 뭐 비대면 바우처 추천, 이런 키워드가 경쟁 난이도가 낮고 검색량은 제일 많네? 그럼 요거를 1등으로 가져와야지 라고 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도 뭐 비대면 바우처 추천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요. SEO를 고려를 해서 이 비대면 바우처 추천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1, 2위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이 이제 막 시작하시다 하더라도 이런 경쟁 난이도가 낮은 데서는 저희처럼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으니 꾸준히 시작해 보시기를 권고를 드려요. 이게 오늘 찍은 스크린샷인데 이제 10월 말 기준인데요. 이제 광고 2개 빼고 3개, 광고 3개 빼고 저희 컨텐츠가, 비디오 스튜디오 컨텐츠가 1위, 2위로 이렇게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크릿한 캡처에서 이 개인에 대한 그 선호도, 쿠키는 없는 상태에서의 스크린샷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기획, 제작, 배포 이 3가지 스텝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결국이 우리가 가지고 계신 전문 지식을 영상화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요. 해야 하는 일이라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비디오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시고 동영상 활동을 하셔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처음부터 키워드를 딱 찍고 그거에 맞는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시고요. 만들 때 그때그때 계속 새로운 템플릿이 아니라 좀 전체적인 틀을 하나 잡아 놓고 최대한 반복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영상 제작이야 비디오 스튜디오의 이 텍스트 투 비디오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하실 수 있고, 배포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규칙들에 의해서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비디오 스튜디오 에듀케이터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교육 후에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뭐 저희 쪽에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동영상 활동을, 그러니까 비디오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꾸준히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